오늘은 1934년 일제강점기에 개통을 해서 오랫동안 운영되다가 최근에 재개통한 기차가 있는 역사가 깊은 곳을 가보려고 해요. 오늘 가볼 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특유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걸을 수 있게 최근에 개장한 곳이어서 더욱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평일 이른 아침 서울역인데요. 기차를 타기 전에 맥도날드에 들러서 커피랑 간단하게 먹을 음식을 샀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기 전에 요기를 할 수 있는 가게들이 있는데요. 출근하는 분들이나 여행객들을 위해 이른 아침 영업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도시락, 김밥, 토스트 등 메뉴도 다양해요.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무척 많이 오는데요.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남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일기예보가 거의 실시간 중계 수준으로 계속 바뀌는 상태여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둑한 날씨에 트레킹 여행하는 자체는 즐겁지만 저는 자연을 예쁘게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에 맑은 날씨를 원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비바람이 몰아치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정도면 덥지도 않고 운치 있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요. 기차가 남쪽으로 향할수록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오기 시작해요. 서울에서 약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부산역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산에는 계속 비가 내렸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백팩을 맨 여행객들이 가득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역사가 깊은 곳들을 걸어볼 건데요. 이곳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해요. 부산역에서 바라본 앞산에도 안개가 잔뜩 끼어 있어요. 부산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를 타올게요. 버스는 82번, 85번, 508번 중에 아무거나 타면 되는데요. 82번 버스가 바로 와서 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산 하늘도 비가 올 듯 말 듯 꾸물꾸물하네요. 드디어 다리를 건너면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업을 위한 각종 배들이 정박해 있어요. 부산역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달려서 내린 오늘의 첫 목적지는 부산 영도에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이에요. 영도에 들어오니 해무가 잔뜩 끼어 있어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던 흰여울 문화마을 오시는 길 화살표를 따라 정류장에서 언덕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요. 맞은편 바닷가 쪽으로 보이는 길을 따라 걸을 건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잘 보고 걸으셔야 해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조금 더 내려가도 되고요. 모든 골목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거의 시작점이에요. 이 골목으로 내려갈게요. 저령 해안도로라는 안내 표시가 보여요.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해안가에 흰 담장이 나오는데요. 이 담장 따라 쭉 올라가는 길이 흰여울길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파란색 페인트 칠한 길이 해안을 따라 걷는 저령 해안도로예요. 흰여울길 따라 끝까지 올라가고 흰여울 전망대 끝지점에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와서 저령 해안도로로 돌아오는 길로 걷는 코스를 보통 많이 선택해요. 지금 걷고 있는 흰여울길은 6.25 전쟁 피난민들이 자리 잡은 복내산 기슭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바다로 빠르게 굽이쳐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흰눈이 내리는 것 같다고 해서 흰여울길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흰여울 마을은 2011년부터 공가나 폐가를 리모델링하는 문화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날 수 있게 예술마을로 거듭났다고 해요.
누구나 알만한 영화 변호인이나 범죄와의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의 촬영지로도 유명해요. 해무가 없는 날 왔으면 아마 산토리니 같은 뷰도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바다 쪽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 걷는데 덥지 않고 이 현장은 굉장히 운치가 있긴 해요. 걸으면서 놀랐던 게 한국인 분들도 종종 있지만 외국인 분들이 엄청 많아서 부산도 서울 못지않게 관광지로 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딜 가나 있는 사람 손탄 길냥이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흰여울길의 골목길은 곳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골목 구석구석에 예쁜 카페와 가게,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어요. 특히 카페와 잡화점은 청년 사장님들이 많더라고요.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흰여울 전망대가 끝인데요. 전망대를 가기 전에 절연 해안도로를 내려가는 계단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내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날씨랑 공사 때문에 모든 다리가 출입 통제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흰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잘 꾸며진 마을 담벼락의 미술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에 맡은 불임 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였던 카페인데요. 이전에는 전망대로 꾸며져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개인 카페가 되었어요. 오늘은 무지개 계단도 출입 통제 상태예요. 모든 계단이 공사로 통제가 되어서 아쉽네요. 공중 화장실도 중간중간 잘 구비되어 있어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을길을 이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흰여울 문화마을 끝까지 올라가서 절영 해안도로 끝에 있는 인공동굴을 통과하면 태종대까지 연결돼요. 오늘은 태종대까지 걷지는 않을 거예요. 흰여울의 거의 끝지점에 오면 묘박지가 나와요. 묘박지는 부산항에서 들어오는 화물선이나 원양어선 등의 선박이 닻을 내리고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해요. 배들의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흰여울길의 마지막 화장실에서 아래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이송도 전망대가 나와요. 날씨 좋은 날은 대마도까지 보이는 탁 트인 뷰를 가진 전망대예요. 해무와 함께 파도가 잔잔하지 않고 바람도 거칠게 불고 있어요. 전망대 왼쪽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절영 해랑길로 가면 태종대로 이어지지만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요. 이송도 전망대에서 올라와서 흰여울길 끝에 위쪽 계단으로 올라오면 흰여울 전망대가 나와요. 정말 예쁜 곳인데 전망이 완전 곰탕 같아요.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갈게요. 올라올 때보다 내려가는 길이 조금 더 예쁜 흰여울길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히 관광을 해야 해요.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어요. 예술마을답게 벽에는 시와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고단한 삶이 묻어나는 현장이어도 예술은 또 다른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흰여울길을 따라 있는 절영 해양도로는 통제가 되어 있는데요. 반대편은 괜찮아서 그쪽으로 잠시 내려가 볼게요. 흰여울 마을의 시작점으로 다시 왔어요. 여기에 만머리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다가 바로 코앞에 있는 절영 해안도로가 나와요. 해수욕장이 아닌데 바다를 바로 옆에 끼고 걷는 게 색다른 맛이 있네요. 흥청거리는 해무 속 바다 산책로는 서울 한강공원을 걸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절영 해안도로 태종대 반대 방향으로 조금 걸었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흰여울 문화마을 영화기록관도 있어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내렸던 흰여울 문화마을 정류장의 맞은편에 있는 정류장에서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볼게요. 82, 85번 중 먼저 오는 것을 타고 갈게요. 영도대교를 지나고 있어요. 산 쪽은 해무가 꼈는데 해안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니 시야가 금방 확보가 되네요. 부산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1001번이나 1003번을 타면 되는데요. 저는 1003번을 타고 다음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요. 부산역에서 1시간가량을 달려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어요. 아까 영도가 해무가 가득 있어서 해운대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웬걸 하늘 보세요. 이렇게 청명할 수가 없어요. 완전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아요. 해운대 신시가지의 세련됨을 느끼면서 다음 목적지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려고 해요. 해운대에 오면 꼭 가게 되는 두 맛집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금수복국에 왔어요. 해운대가 본점인데요. 은복국이랑 커플 세트 1번을 시켜서 쫄깃한 복껍질 무침이랑 복튀김과 함께 먹으면 비교적 가성비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든든하고 얼큰한 복국으로 뱃속을 지졌더니 마음의 평화가 함께 왔어요. 해운대 해수욕장 하늘처럼 그저 밝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본격적으로 개장을 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파라솔도 빽빽하게 펴져 있고요. 여름철 휴가 분위기가 물씬 나요. 해수욕장 푸른 물결 속에 물고기처럼 헤엄치다가 지치면 모래밭에 나와서 지글지글 데워진 모래에 몸을 눕히며 쉬기도 하고요.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그림 같은 여름바다 수평선을 곁에 두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기분 좋게 걸어가 볼게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달맞이 공원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건널목이 나오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 블록 올라갈게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부는데요. 맑은 하늘이 기분을 싱그럽게 해줘요. 뒤를 돌아보면 해운대에서 인기가 있는 골목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어느 마을을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목적지가 나와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에 도착했어요. 2020년 10월에 공원과 해변열차를 개통했는데 해운대 오면 꼭 들러야 하는 핵심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는 해운대 미포에서 청사포를 거쳐 송정까지 연결되는 4.8km 옛 철길을 재개발한 곳이에요. 이 구간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개통한 동해 남부선으로 일제의 자원수탈이나 일본인들의 해운대 관광을 위해 만들어졌던 곳인데요. 개통 후 70여 년 정도 사용되다가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폐선이 되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관광자원으로 돌아왔어요. 해운대 필수 코스여서 그런지 외국인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꽃길은 포토존인데요. 사진이 예쁘게 나오니 한 장 찍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은 생화는 아니고 만져보니 좋아하더라고요. 해변열차는 시간당 3편 정도 운행이 되고요. 동절기, 하절기, 성수기 운행시간이 다르긴 한데요. 동절기에는 저녁 7시, 하절기에는 8시 30분, 극성수기에는 9시 30분이 마지막 열차예요. 탑승은 출발 10분 전에 하면 되고요. 저는 혹시나 몰라서 예약을 했는데 현장에서 줄을 서서 표를 사도 괜찮아요. 열차표는 송정까지 편도 7,000원이에요. 관광 열차인 만큼 바다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 해안라인을 따라 천천히 운행이 돼요. 열차와 함께 눈에 띄는 게 데크길인데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미포 정거장에서 송정 정거장까지 4.8km 구간에 해변열차도 다니지만 해변열차 옆으로 데크길도 똑같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걸을 수 있어요. 해변열차는 미포 정거장에서 출발해서 총 6정거장에 멈추게 되는데요. 각 정거장마다 특징이 있어서 내려보고 싶다면 매 정거장에서 내렸다 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도 있어요. 마지막 역인 송정 정거장에 내렸어요.
최근에 이설된 송정역이 아닌 옛 송정역인데요. 이곳은 일제시대에 지어졌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역 전체가 국가등록문화재 제302호에 지정되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일제시대의 모습 그대로니 마치 꾸며놓은 세트장에 들어온 기분이 들어요. 송정역 바로 앞에는 송정해수욕장이 있어요. 해수욕장에 잠시 들러보도록 할게요.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에 편안하고 한적하게 물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네요. 하늘이 어둑해졌는데요. 파도 소리만큼은 시원해요. 송정해수욕장에서는 서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았어요. 모래사장 한 곳에서 서핑 강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송정해수욕장을 잠시 구경하고 아까 내렸던 송정역으로 돌아왔어요. 해운대 쪽으로 다시 걸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해변열차를 타지 않고 일정 구간 걸어가 보려고요. 걷기 전에 수제 핫도그를 하나 샀어요. 기찻길 옆으로 걷는 데크길을 그린 레일웨이라고 불러요. 저처럼 관광하려고 걷는 사람도 있지만 동네 지역분들은 운동 삼아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트레킹 코리아 채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트레킹 코리아 유튜브에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제가 트레킹하면서 직접 사용해보고 트레킹할 때 도움이 되는 것만 모아놨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누르면 바로 쿠팡이랑 연결이 되니까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어요. 걷다 보면 옆으로 지나가는 해변 열차들을 보게 돼요. 걷는 길 옆으로 보이는 한적한 시골 마을 같은 모습도 걷는 재미를 더해줘요. 역과 역 사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화장실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데크길 옆 상인분들 중에 자신의 공간을 오픈하여 화장실로 나누는 분들도 있었어요. 멋진 바다 구간이 나오는 곳을 지나고 있어요. 파도 소리 들으며 걸으니 마음이 차분해져요. 햇볕도 들지 않아서 시원하게 걷고 있어요. 조금 더 가까운 바다 구간도 나오고요. 여기는 다리돌 전망대예요.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에서는 하늘에 떠서 바다를 보는 뷰를 즐길 수 있는데요. 파도가 세서 오늘은 들어갈 수 없게 통제하고 있네요. 영도 쪽에 있던 비구름이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하늘이 어둑해지더니 달맞이 고개에 안개가 가득하네요. 걸어서 청사포 정거장까지 왔고요.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이왕 온 김에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싶어서 스카이 캡슐 열차를 타보려고 해요. 스카이 캡슐 열차는 2인에서 최대 4인까지 한 캡슐에 타고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열차인데요. 청사포에서 미포 구간만 운행을 하고요. 비용은 편도 2인 기준 35,000원이에요. 해변 열차와 다르게 스카이 캡슐 열차는 친구나 가족 그리고 연인이랑 열차 독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바다를 감상하기 좋아요. 해변 열차랑 또 다른 차이점은 해변 열차는 데크길과 나란히 있는데 캡슐 열차는 공중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좀 더 확 트인 뷰를 볼 수 있어요. 열차 내부는 생각보다 작고 레일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슬아슬해서 꼭 떨어질 것만 같은데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날씨에 따라서 운행도 주의해서 한다고 하니 편히 앉아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카이 캡슐 열차의 하이라이트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정말 바다 위를 달린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진 풍광을 보여줘요. 미포정거장에 내려서 해운대 해수욕장 쪽으로 내려왔어요. 해운대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메인 관광지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넓고 깨끗한 2인실이 55,000원이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왔는데요. 내일은 또 다른 매력의 비경이 펼쳐지는 트레킹 코스를 갈 예정이어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려고요. 트레킹과 여행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즐거운 자연 속 트레킹 여행으로 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